상간남과 상간녀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하고 이 사람들을 소송하기 위해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럼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핀 것 같은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바람 핀 것 같은데 명백히 눈에 드러나는 증거 자료는 없고, 그리고 사실 사람의 촉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촉을 딱 증거로 잡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많이 문제 확인할 수 있는 건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 근데 이제 핸드폰을 결국 남편이나 아내 몰래 좀 뒤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비밀번호나 패턴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몰래 사실 한번 뒤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먼저 보셔야 될 게 뭐 가장 이제 1차원적인 거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이제 SNS 관련 자료를 일단 보시고,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걸 재빨리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를 해가지고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휴지통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휴지통이요? 핸드폰에 있는 휴지통. 아, 예, 왜냐하면 거기에 자료도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하셔야 될 게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간혹가다 이제 바람 피면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게 구글에 연동되어 있는 위치 자료,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평소 배우자의 어떤 행동 반경하고 무관한 곳, 예를 들어 가지고 연인들이 자주 가는 데이트 장소로 추정되는 해안가나 으슥한 모텔촌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으면 그거를 재빨리 뭐 캡처든 사진이든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남편분의 남편이나 아내분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면 100%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인들이 주로 가는 카페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안가에 있는 횟집 그 추궁해 보면 뭐 친구들이랑 갔다고 하는데, 친구들이랑 뭐 둘이 남자끼리 뭐 물론 여자끼리는 갈 수 있지만 남자끼리 이렇게 가는 것도 드물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모텔을 특정이 되면 그 모텔에 가가지고 CCTV를 또 뭐 확인을 해보든지 나중에 소송을 해서 증거보존 절차를 거쳐서 그걸 CCTV를 삭제를 하는 걸 막아가지고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녹음을 하는 거는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제 처벌 대상은 맞거든요. 근데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걸 그냥 빼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게 음성 정보이기 때문에 뭐 절도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하고 뭐 남편은 그걸 설령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사실 처벌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웬만한 건 상간남과 상간녀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대부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재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시는 것도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제 의뢰인이 여성분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헬스장을 다니면서 젊은 헬스 강사하고 이제 좀 뭐 정분이 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의심을 했던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그 제 의뢰인인 그 여성분의 자동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또 공교롭게도 그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 정비소에 점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 정비소 정비하는 분이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아, 남편이 위추적 장치를 붙여놨다. 아, 난 이혼하고 싶다. 사실 뚜렷하게 두 사람 사이 이혼 사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혼을 했냐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분
처벌받았거든요. 벌금에 약식 기소돼가지고. 그 남편이 붙였다라는 게 입증이 됐나 보죠? 당연히 입증이 됐죠. 누가 붙여요 그걸? 다 인정을 했고 실제 조사와서 다 위치추적 장치 붙인 거부터 해가지고 블랙박스도 뒤져봤더니 남편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되게 이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빌미로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남자는 그 와이프분께서 외도한 자료가 확보가 안 되신 거예요? 의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스모킹 건으로 딱 이거다 하는 게 없는 와중에 하필이면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면서 그걸 빌미가 된 거예요 이혼으로. 여성분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고 이혼을 원했는데 남성분은 사실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어설프게 했다가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 붙이는 건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역공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폈다는 걸 확인하려면 차라리 그 남성분은 저 같았으면 차라리 블랙박스에 있는 마이크로 SD를 얼른 그냥 확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드 자료입니다. 카드. 배우자의 카드 매출, 카드 결제 내역인데, 그거는 사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집으로 카드 결제 내역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아까 저 위치 내역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이 부정행위 증거를 밝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자료고, 또 하나는 흥신소 사람 붙이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흥신소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제 몰래 따라가가지고 모텔에 들어가는 내용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둘이 손잡고 가거나 뭐 어깨 동무하거나 뭐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를 몰래 촬영을 해서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불법이죠. 이것도 불법인데, 제가 이제까지 실무상 겪어본 바로는 재판부에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낸 증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어요.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찍었다고 하면 되거든요.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내는 방법도 불법이긴 하지만 알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거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쪽에 오신 또 의뢰인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소송이 붙었을 때는 만남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라 라는 조언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은 잘 안 들으세요. 대부분 걸려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상간남, 그러면 이제 그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했던 사안 중에는 그 의뢰인분이 본인이 직접 좀 아내를 좀 미행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이제 어느 장소, 특정 장소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소가 남자의 집이었던 거죠. 그 주소를 파악을 해서 그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을 사실 조회를 해서 그 전입되어 있는 자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특정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로도 확보를 하시면 어떻게든 인적사항은 특정이 가능합니다. 정 안 되면 이제 아내나 남편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면 상간남, 상간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뭐 이래도 저래도 인적사항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뭐 인적사항 모르면 못 하는 거죠. 소송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까지 제가 해본 경우 중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나옵니다. 다 찾을 수 있다. 뭐 불법 체류자라서 뭐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이상해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